익명보장, 긍정이와 부정이의 막힘없는 내피셜 토크. 긍정이와 부정이가 되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이와 부정이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며 중립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란 불치병이나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뜻하는데요. 2018년 2월부터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다시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도록 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어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람만 22년 기준 121만 명, 이 중 실제 이행된 사례도 19만 건을 넘었습니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소수국가인데요. 한국에서 안락사는 촉탁살인,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환자의 목숨을 끊도록 해줄 경우엔 촉탁살인, 환자가 자살하도록 돕는 경우에는 자살방조죄가 적용됩니다. 먼저 토론에 대해 간단한 규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본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며 지금부터 자신이 긍정 또는 부정인 이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긍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부정입니다. 부정. 네,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조금 더 편안한 죽음을 원하지 않을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단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안락사가 편안한지 아시죠? 혹시 죽어보셨나요? 안락사 해보셨나요? 아무도 그게 편안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안락사를 당하면서 엄청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편안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벌써부터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 먼저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안락사 자체가 자살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요. 안락사가 합법화가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자살률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살이 방조되니까 안락사는 안 된다. 죽음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그게 좀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락사가 음,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안락사 되면은 지금 아까 긍정희님이 말하신 것도 그렇고 조금 더 편안한 죽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살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픔을 느끼기 싫으니까 아프기 싫어서 고통을 엄청 받기 싫을 다시 고통을 받기 싫어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안락사를 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락사가 자살을 하는 사람 위주로만 돌아가진 않잖아요.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아마 이제 병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안락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러셨죠? 약간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미국의 어떤 뇌종양으로 죽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제 죽는 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뇌종양을 겪으면 절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병들어서 죽는 거는. 하지만 이제 안락사는 그 고통을 줄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아프지 않고 쉽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약간 아프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안락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그게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더 안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아프지 않은 상태인데 의사를 잘 말을 못해요. 네. 근데 보호자나 아니면 의사가 판단하에 본인은 죽고 싶지 않은데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의사를 못하는 환자를 의사가 강제로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사건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사건이 한국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런 악용이 일어날 바에는 좀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저도 모르죠. 외국에서 안 살아봤으니까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의료비가 엄청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가 약간 의료시설도 그렇고 되게 지원해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병이 든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치료를 해도 절대 안 나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주는 게 어쨌든 그 환자의 보호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호자가 이제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의 경우는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셔서 안락사를 많이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한국은 보다 의료비가 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 사람 환자의 생명을 존중해줘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아닌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의료비가 싼 건 아니에요.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 벨기에 그쪽에서 하고 있다 들었는데 거기서 안락사 비용도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도 3천만 원이고 그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3천만 원이라면 저였다면은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닌 조금 더 나아가고 아픔을 좀 괜찮아지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만약에 3천만 원 주고 치료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1년 동안 3천만 원을 쓴 거죠. 네,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자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불치병이라서 1년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환자는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일단 안락사를 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조금 더 이 사람을 낫게 하게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지금 계속 불치병을 앓고 있고 그 병을 계속 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병이 진짜 생각을 하지 못할 수준으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사람에게는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악용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안락사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종양이나 이런 걸로 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계속 치료받는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죽어달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고통만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저도 긍정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서는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그 외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혹시 악용이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사를 표현을 말을 잘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 보호자가 이 사람을 좀 같이 살아가는 게 불편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떡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니까 경제적 요건이 안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이 환자를 계속해서 돈을 내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안락사를 결정하시는 그 보호자분들도 쉽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최대한 고민하고 한 게 안락사인 건데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 당연하죠. 전 부정이니까요. 아니, 부정적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 부정이니까요. 알았어요. 네. 예. 그니까 이 안락사를 결정하시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냐고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안락사를 결정을 했을까요? 보호자분들이? 보호자분들이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하셨을 수 있지만 가볍게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 생각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안락사를 실행해가지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갑자기 1년 뒤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어. 그런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죄책감이 얼마나 클까라 생각하면은 저는 말도 못하겠네요. 맞아요. 죄책감이 클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안락사를 만약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떠세요? 환자는 안락사를 원했는데 네. 보호자는 안락사를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도 되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 환자를 데리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요. 근데 치료를 받는데 낫지는 않고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걸 아니까 환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환자도 죄책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보호자들이 안락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환자 본인은 솔직히 말하면 안락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보호자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내가 안락사를 선택해야 되나? 이런 게 강요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락사가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죽음이 뭐예요? 저는 세상에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을 정말 슬퍼요. 지금 이름을 듣기만 해도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요.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일단 그 분은 일단 아프잖아요. 아픈 상태인 걸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이제 그냥 보호자들의 그런 경제적 여건도 필요 없고 아픈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죽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안락사를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칭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아름다운 죽음보다 마음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사람이 죽는 게 정말 슬프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인격체 아닙니까? 그쵸? 인간인데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삶이란 거는 인간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마저도 인간이 결정을 할 수가 없다면 법이라는 것 아래에서 인간이 죽고 싶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막아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 부정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뭐 안락사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너 그 아픈 사람에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픈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병이 아니더라도 음.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뇌졸중이나 막 이런 식물인간이 아니더라도 음.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고 안락사가 합법화라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스탑.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에 먼저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의 연장선이에요. 답변하시면서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목격해가지고 그 자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안락사를 해가지고 다른 2차 피해자를 막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안락사를 하고 자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락사를 선택해서 죽음으로 갈 수 있지만 솔직히 자살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과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안락사가 생긴다면은 편안한 죽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선택하기에 조금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질 수도 있고 죽음을 안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삶과 죽음에는 B와 D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공부 B와 안 해가지고. B와 D 중간에 C가 있죠. 이 C가 뭐죠? 초이스,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선택하지도 못한다면 그게 정말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야말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세요? 만약에 제가 죽고 싶을 때 어떻게 인생을 안락사로 잠깐 타임 말을 꼬여가지고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3초 드릴게요. 3초 3, 하지 2, 마시라고요. 1, 알겠어요. 10초 드릴게요. 2, 50 말씀하세요. 진짜 치사하네요. 본인이 부정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긍정이에요. 긍정적이니까 3초나 드리죠.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니까 네. 좀 다른 걸로 넘어가죠? 알았어요. 그럼 이따가 생각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에 답변이 딱히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살이요. 그러니까 자살을 동조할 수 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만약에 자살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자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네. 만약 부정희님이 제가 만약에 자살을 했는데 제가 자살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럼 충격적이겠지만 음. 저는 목격자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의 선택을 말한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자살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안락사를 하면은 그러한 피해는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죽음 아닌가요? 어쨌든? 똑같은 죽음이지만 자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락사도 똑같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락사를 뭐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남아있는 가족들도 안고 있는 그런 슬픔이 많지 않을까. 자살도 그렇고 안락사도 그렇고 비슷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죄책감은 들겠죠.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이제 자살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만약에 제가 한가위 가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목격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럼 100명 모두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제가 자살한 모습을 보고. 네. 그러니까 그 자살로 인해서 2차 피해자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제 가족이나 보호자가 물론 죄책감이 들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강에서 빠져 죽을 바에 그냥 안락사로 죽어버려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락사로 그냥 죽어버려라. 너는 10명, 100명에 피해 줄 바에 그냥 혼자 가만히 조용히 죽어라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니까 자살을 할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안락사가 합법이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안락사가 합법이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에 퐁당하고 빠질 그 확률보다는 안락사를 더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죽음을 선택을 하기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인격체인데 죽음도 선택을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만약에 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만약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시험 기간이야. 아, 나 진짜 죽고 싶다. 막 고3이어가지고 아, 수능 결과 왜 그러지? 죽고 싶다. 해가지고 안락사로 죽으면 어떡해요?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안락사가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그런 식의 죽음이 많아질까요? 혹시나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안락사라는 게 아직 합법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시해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자살률이나 그런 확률이 더 올라가기는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살을 할 사람이 없다면은 차라리 안락사가 합법이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안 아프고 자살도 안 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세상이 오면은 가장 좋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락사가 없이 그냥 진짜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을 바에야 안락사가 합법이 되면 조금 더 그런 억울한 사연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러한 경우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굳이 안락사를 안 해도 될 상황이 있었어요. 네, 너무 그렇게 아프진 않았고, 근데 환자가 의식이 없는데 깨어날 수 있지만 의사의 오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죠.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럴 경우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죽음을 인하는 거니까 그것도 전 억울하다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오진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안락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오진이나 뭐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안락사는 안락사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 의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안락사를 해버렸어. 그럼 돌이키지도 못하고 어떡해. 그렇죠. 돌이킬 수는 없죠. 근데 만약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오진을 했으면 어쩔 거냐 이거죠. 네, 근데 의식이 있는 상태였어도 의사가 약간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더 순화하죠? 좀 주입식으로 말할 수 네. 있잖아요. 환자한테 너는 이렇게 아프니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네 가족한테도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입식을 해가지고 환자가 설득이 돼가지고 아 내가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별로 안 죽어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한다 생각하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나라에 들어온다면은 이게 좋아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가 마치 신처럼 이렇게 너 이제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치만 그게
자살 방조죄 이런 식으로 처벌까지 받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좀 그게 많았다고요, 외국에서. 음, 저 사람이 안 죽어도 되는데 네, 죽게 해가지고 130명을 죽게 하고 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희 나라에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온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쪽 쪽에서는 이미 해온 것도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나, 안락사를 들어오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락사로 해서 이제 약간 억울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좀 힘들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암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6만 5천 명이에요. 근데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야 저는 그냥 안락사를 들여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6만 5천 명이 다 안락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그분들은 사망 집계예요. 6만 5천 명은 돌아가실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6만 5천 명의 분들이 안락사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명은 한 사람이 130명을 죽인 거예요. 한 의사가 130명을. 그러면은 한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의사들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지킨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근데 물론 이게 모순적이긴 해요. 안락사 자체가 이제 환자를 돌아가시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는 악용될 그런 사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의미로 다가갈 것 같아서 저는 안락사가 조금 더 약간 고운 시선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백발의 한 노인이 되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살고 싶은데 내 주변 딸 아들들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막 날 죽이려고 해. 막 안락사 시키려고 해. 그럼 전 진짜 싫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문제이긴 한데 이게 안락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할 때 안락사가 왜 해야 하냐면 안락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강요적인 죽음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안락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그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부정인님이 부정하시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이제 사람인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이제 안락사를 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같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백발의 노인이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막 약간 수근수근거려.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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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자꾸 들려.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슬프죠. 슬프고 그렇죠. 근데 일단 제 상황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당연히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겠다. 내가 뭐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근데 만약에 내 병이 정말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되고 그냥 다 무조건 그냥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그런 병이면 저는 그냥 안락사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전 죽고 싶지 않거든요. 전 죽고 싶지 않은데 제가 키운 자식들이 그렇게 말한다? 저는 그 자식들을 다 안락사 시켜버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분들도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말했겠어요. 고민을 안 했다면? 고민을 안 했다면? 쉽게 선택하려고 했다면? 그건 좀 슬프죠. 그래서 저는 안락사가 합법화되면은 긍정이님이 말하신 것 진짜 다 많이 이해했거든요. 저도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드는데 너무 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아직까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 내 생명이 안락사로 인해서 너무 삶과 죽음이 쉬운 선택이 돼버릴까봐 음, 좀 그게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도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나요? 잘못된 선택 물론 그게 잘못된 선택일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일 수 있겠죠. 잘못된 선택도 되어야 된다 생각한다요? 물론 잘못된 선택을 막 그냥 막연히 존중하면 안 되지만 만약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나요? 지금 당장? 네, 저는 안락사 들어와도 괜찮은 게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도 상관없습니다. 안락사는 옛날부터 논의가 되었던 거고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런 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달라진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부터 당장 들어와도 그렇구나 할 것 같습니다.
그 국가들이 한다고 저희도 따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저희는 일단 그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좀 더 개선이 되면은 들어와도 좋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섣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나라는 사례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안락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들여오는 거는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점점 어쨌든 이 안락사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후에 들어오나 지금 들어오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계속 똑같은 문제를 얘기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막 생명 경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뭐 30년 뒤에 얘기해도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 들어오나 지금 들어오나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의료가 점점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그 치료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죽음을 방지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환자가 만약에 물론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환자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건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저는 좀 더 생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상 이렇게 생명의 양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걸까요? 다 저는 죽어라! 아니 다 죽어버려라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생명을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 삶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삶의 질 중요하죠. 근데 삶의 질을 꾸준하게 길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장수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장수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왜요? 오래 사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래 살면서 본인이 깨달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한 인스타에서 봤나 피드에서 봤는데 어떤 배우님이었어요. 70대, 80대까지 본인이 깨달은 게 많다고 생각해서 70대, 80대 때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른이 된 것 같은 기회를 못 준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무병장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축복받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유병장수인 거잖아요. 막 이렇게 병을 안고 살아가는 건데 맨날 약 먹고 맨날 수술하고 맨날 그냥 병원에 박혀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삶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가족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갈 사람은 만약에 갈 사람은 가라? 아니 갈 사람 빨리 가버려라? 아니 좀 들어보세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저 여기서 들어보시라고요. 막 토론 못하겠어요. 들어보시라고요. 만약에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가 만약 원해서 가는 거라면 환자가 갈 준비가 되었다면 갈 사람은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사람은 가라. 이 말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아, 왜 자꾸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그만 받아요. 저도 환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아픈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합당이 되지만 너무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될 뿐입니다. 근데 저는 악용되는 사례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시는 사례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락사 비용 진짜 비싼 거 알죠? 그렇죠, 비싸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지? 아니 그니까 들어보세요. 만약 암 환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암 환자가 1년에 3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보험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보험을 받을 수 있어도 어쨌든 3천만 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3천만 원을 내는 거나 뭐 안락사 3천만 원 내는 거나 어쨌든 안락사를 하면은 끝이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비용은 없어요. 근데 네. 그만큼의 돈도 지불하지 못한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의료 비용은 나올 텐데 의미 없는 의료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락사 비용 조금 비싸더라도 그거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락사 될 돈이 없다면? 안락사를 할 돈이 없으면 그건 또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해야겠죠. 그럼 돈을 벌어가지고 치료에 조금 치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대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만약 동물 안락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강아지를 솔직히 아직 안 키우고 있고, 좀 생각해 볼 시간 10초 주세요. 네, 250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 10초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1, 2, 3, 4, 5, 6, 7, 8, 90 말했어요. 솔직히 지금 동물 안락사는 합법이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기다려봐. 아,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 안락사. 내 뽀삐가 엄청 아파한다. 그리고 우리 뽀삐는 말을 할 수 없어. 그래요. 근데 우리 뽀삐가 얼마큼 아파하고 있나요? 뽀삐 지금 그냥 엄청 아파요. 맨날 토하고, 맨날 피 나오고,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골골거려요. 근데 저는 뽀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그 친구가 구름다리를 건널 때까지 지켜주고 싶어요. 계속.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이런 습성이 있잖아요. 막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는 주인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가출을 하는 강아지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그때는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마음이 아프더라도 마음을 꾹 참고 제가 그 아이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가족으로서 그 끝을 지키는 것도 저의 운명이자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 지키고 그러는 것도 맞지만 저는 오히려 가족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더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래서 안락사를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아프다면. 본인의 나중에 배우자가 생겼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생겼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도 안락사를 선택하실 겁니까? 너무너무 아프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쪽이 원한다면. 그쪽에 지금 의사가 없어. 의사 표현을 못해요? 의사 표현을 못 하는데 얘가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아리까리를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는 의사는 자꾸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안락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살아날 희망이 보여. 네. 근데 자꾸 의사가 안락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안락사를 하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안락사를 그러면 전 안 하죠. 왜요? 안 하죠. 왜냐면 일단 의사 표현이 없었고 조금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며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아마 안락사를 그렇게 바로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안락사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희님은 이런 선택을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은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분들이 못 살까 봐. 네. 이제 의사 표현을 못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락사를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긴 하죠.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 아닌 죽음이 된 거잖아, 강요당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식물인간이 한 3년간 쓰러져 있다가 기적처럼 눈 뜬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맞아요. 안락사가 실행이 돼가지고 합법화가 되었다면은 그분 3년 안에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기적을 얻을 권리조차 없었다면은 그분은 눈을 뜨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는 안락사가 합법화 된다면 이렇게 눈 뜰 기적도 못 보게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기적 속에서 열심히 버티고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락사 비슷한 합법적인 게 또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연명? 연명 치료 아닌가요? 그 존엄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락사는 그냥 이제 편하게 이게 뭐 약을 주입해가지고 돌아가시게 하는 거잖아요. 네, 연명 치료 포기하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존엄사가 이제 그냥 그 치료를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존엄사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살아생전에 본인이 동의를 해놓은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는 합법이 되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만약에 그 환자가 예전에 동의를 해놨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이 바뀐 거를 내 보호자나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살고 싶은데 옛날에 써놓은 걸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한테 치료를 안 해줘.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솔직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일단 존엄사가 합법이 됐잖아요. 2017년부터. 그래서 저는 조만간이라고 생각해요. 안락사도.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분들한테 필요하다. 저도 인정. 근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들 중에 악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맞죠? 해결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는 뭐 가격을 올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죽는 걸 막으려면. 그러면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 병이 있는 상태에서 안락사면은 가격을 낮추고 네. 만약에 자살이나 그런 약간 자의적인 그런 행위를 할 거면은 좀 높게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조금 막 자살률이나 그런 것도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그리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악용이 될 게 너무 걱정돼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의사소통을 못하는 환자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처럼 3년 만에 깨어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정말 몇십 년을 기다려도 안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도 한 몇 년 정도 시간을 주고 뭐 15년까지 눈을 안 떴다. 이럴 때는 안락사를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법률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저는 그렇게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치료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아, 그렇죠. 그럴 때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서 안락사. 네. 근데 이게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간다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안락사라는 게. 그렇죠. 본인의 선택이 아니겠죠. 그럼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의사가 안 하는 걸로 됐는데 그러니까 환자분의 의사가 안 하는 게 의사인데 네.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락사를 주변에서 권하고 의사도 권하고 모든 사람이 다 권하고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난 살고 싶은데 보험료도 못 받아요? 보험료 받아도 치료하는 것보다 안락사가 더 싸니까 안락사를 하래. 그럼 음, 어떡해? 그렇게 안락사가 강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선택지가 있어. 안락사도 3천만 원이고 만약에 그 치료비도 3천만 원이야. 근데 안락사의 경우가 좀 더 싸질 수도 있잖아요. 병이 아픈 사람일 경우에는. 그럼 그렇죠. 싸질 경우에는 야 근데 우리 집 돈 없는데 3천만 원 좀 부담된다. 안락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도 살고 싶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만약에 그 환자분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분을 안락사 시켜버린다. 이런 식의 그것도 뭔가 더 법적으로 뭔가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의사가 그러니까 아닌 걸로 의사를 밝혔으면은 안 되는 걸로. 그리고 근데 그 환자가 가족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나 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맞죠. 침묵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말을 해야만 이제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돼서 저는 반대하고 우려가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물론 하나씩 발생은 하겠죠. 네. 근데 이런 사례들, 악용되는 사례들보다도 어쨌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안락사를 못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긍정이님 말을 듣고 좀 너무 아프신 분들이 선택을 안락사가 없다면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팔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정신만 깨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안락사를 못하는 건 되게 안타깝지만 선택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안락사를 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점이 좀 걱정된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은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락사가 합법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존엄사는 합법이 됐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동물 안락사는 하고 있잖아요. 네. 동물이랑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어쨌든 안락사와 비슷한 여러 가지 그런 법률들이 생기고 있는데 뭐지 안락사도 이제 고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왜 안 하고 있지? 그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하는 이유가 아마 부정인님 같은 이유겠죠. 아무래도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아무래도 생명을 저희는 좀 더 중시하잖아요. 네. 이 생명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안락사를 들여오지 않는 게 아닐까. 진짜 아파가지고 진짜 나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는 선택이 주어지는 건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나 그냥 죽고 싶다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안락사로 쉽게 그런 걸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뭐 병이 있는 분들은 좀 안락사에 대한 길을 조금 쉽게 열어놓고 그냥 정말 자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막아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안락사가 이제 부정인이 보실 때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최선의 선택일 사람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에는 어떡하죠? 최악의 중에 최악이에요. 아이고 제 거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도 저도 말 안 해줬잖아요. 제 거 먼저 말씀해 아니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 최악이야. 그럼 어떡해. 최악이면 일단 조금 더 규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섣부르다 이 말입니다. 최선의 선택이라도 최악의 경우가 있으니까 아직은 섭부르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죠. 최악이라도 여기 최선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해요. 오케이, 진정해. calm down. 멈춰. 오케이, stop. 오케이.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어쨌든 누군가는 안락사라는 선택이 최선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안락사라는 선택이 최악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안락사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굳이 그렇게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죽음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 나 이번에 어떻게 죽지? 목에 걸어가지고 죽을까? 바다에 빠져줄까? 안 아프게 안락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부정희 씨, 네? 자꾸 홍보하시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긍정희님은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셨나? 제 말에 동의하셨나? 아니요? 어이없네. 저도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적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악용되는 그 사례 그 정말 진짜 한 10만 분의 1 일어날 것 같은 확률에 대한 얘기만 하시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10만 분의 1은 무시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리고 그거 10만 분의 1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긍정이 해보셨어요? 외국 가서 연락 해보셨냐고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 사례 옆에 시켜봤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조금 흥분을 하지 마시고 저 흥분 안 했는데요? 얘기를 저 해보시라고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네. 부정희님의 논리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 말도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어느 일리는 정도? 있어. 일리는 있는데 너무 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본인은 합법화 하실 때 악용된 사례들도 생각하고 합법을 하겠다 생각하신 건가요? 악용된 사례도 분명 있겠죠. 근데 너무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많아요. 보험금 막 이런 거 안 일어날 것 아니 같아요? 보험금 사기 이런 거 일어나겠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환자분들이 더 필요하시잖아요. 그 환자분들 필요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일부만 허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일부부터 시작해서 전체 허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네. 아까는 제가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간 그 규제를 조금 정한 다음에 들어오는 건 오케이. 저한테 설득당하셨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솔직히 약간 들어오는 거 찬성 쪽 아니에요? 저는 아직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 솔직히 찬성하셨잖아요. 전 찬성하다 말 한 적 그러면 없고요. 저는 아직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자, 스탑.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환자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고통스럽게 계속 피를 토하고 막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당신은 계속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치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죽으세요 할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런 상황을 못 보는데요. 그렇게 할 거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반대하는 바이고요. 뭐 본인의 의견 좀 잘 들었어요. 네, 저도 부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 이거 그럼 쌍방으로 하죠. 알았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둘이 오케이. 사과하고 끝내죠. 미안해요.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 식물인간이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번엔 부장이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기저귀 바라는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안락사 하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킬 거다.
저는 일단 제가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마냥 안락사를 해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너무 사람을 쉽게 돌아가시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단 경제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기다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 병원을 다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의사분들이 모두 이분을 안락사 시키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답변을 얻는다면 그리고 그 식물인간인 상태가 10년, 몇십 년 지속이 된다면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인한 사람. 가족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면 어떡해요. 근데 식물인간이 원래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몇 년이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팔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다 못 쓰는데 오로지 정신만 살아있다. 이런 상태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일단 나중에 저도 저를 감당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파. 그럴 경우에는 그땐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30년 동안 그거 지고지순하게 지킬 수 있어요? 30년? 네. 저희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가능.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가능. 네. 저는 그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 본인 아니신가요? 전 그렇게 말씀한 적 없는데? 이게 말로는 지금 몇십 년 기다리겠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솔직히 살아온 시간에 그만큼을 더 가족들을 보살피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드리면 긍정이님은 첫 번째, 현대에선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삶과 죽음 사이엔 선택이 존재하므로 죽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주셨고요. 부정이님은 첫 번째,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 두 번째,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긍정이와 부정이 시작 전과 현재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들으면서 처음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이번엔 부정이님부터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긍정이님이 워낙 말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아프신 분들께 일단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께는 좀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웬일로 저를 칭찬을 해주시네요. 저도 부정이님이 좀 말을 잘 해주셔서 처음에는 그냥 바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냥 확실히 약간 조금 경계를 하고 그 기준이 확실히 정해진 후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긍정이와 부정이 모두 안녕. 안녕, 안녕.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론을 믿는다. 아니 뭐 운명만 운명론을 아니에요. 믿어서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어. 아니에요. 사건 사고 범인도 밝히지 말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연쇄 살인을 아니에요. 하든 말든 알 바 없고 나는 아니에요. 하늘을 갈 거니까 내 운명을 아니에요. 믿어라. 아니에요. 부정이님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부정이었어요. 아니 기다려봐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는 볼게요.